코스피가 뭐 조정은 받더라도 뭐 급락하거나 그런 모양은 아닐 것 같아요. 주가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결국은 이 회사가 얼마나 미래에 돈을 벌 거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주가가 싼가 비싸냐를 볼 때는 PBR을 보거든요. 그 성장 스토리는 저는 뭐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만은 결국 주가는 밸류에이션이다. 오늘 모신 분은 전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 단장이셨죠. 지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이신 이창훈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마침 오늘 오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조정이 세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증시. 일단 그동안 참 강세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모습이었다가 최근 이제 이런 좀 깊은 조정이 좀 오고 있는데 현재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좀 먼저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네, 그렇죠. 지금까지 올 초부터 올 연초부터 지금까지 시장을 보면은 굉장히 강한 장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이제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 그죠? 네. 코스닥 시장은 거의 뭐 저점에서 보면 30% 이상, 그죠? 거의 큰 조정 없이 쭉 달려왔는데, 그 최근에 보면 한 2, 3일 내에 이제 조정의 모양들이 좀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많이 올랐다는 거죠. 많이 올랐으니까 아무래도 차익 실현의 욕구들이 좀 생겨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장을 견인해 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종들이었잖아요. 네. 시가총액이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LNF 이런 것들이 코스닥 시가총액 1, 2로 올라왔으니까요. 시가총액 비중이 뭐 2차 전지 소재가 한 30%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뭐 누구나 다 동의하면서 쫙 급하게 상승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슈가 생겨나면서 이제 갑론을박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테슬라가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2차 전지 소재 업종 쪽으로 매물이 좀 나왔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니까 그 증권사들이 신용이 엄청 많이 늘어난 모양이에요. 그렇죠. 지금 뭐 네. 20조 넘었다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이 신용 한도가 꽉 차서 그 신용을 추가로 제공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과열되어 있었던 시장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이 나오거든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초반에는 미국의 뭐 이제 금융주들의 실적들이 주로 나왔었고, 미국 금융주들은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뭐 얼마 전에 보면은 뭐 크레딧 스위스나 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이런 것들이 또 실리콘밸리 은행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괜찮을까 이런 의구심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금융주들의 실적들을 발표가 나와 보니까 뭐 JP 모간이나 뭐 생각보다 무지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견조했는데 조금 이제 경계심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 실적 나오는데 괜찮을까? 뭐 이런 거죠. 애플의 맥 뭐 그 PC 그 노트북이 거의 잘 안 팔렸다는데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또 최근에 나오는 매크로 경제 데이터를 보면 미국 쪽에 뭐 경기 선행 지수나 뭐 그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이게 조금 경기가 이제 나빠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려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최근에 조정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그래서 사실 우리가 최근에 계속 했던 이야기가 네. 주식시장의 전통적인 얘기 있잖아요. 셀인메이. 그래서 이제 5월 달에는 주식을 팔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5월이 오기 전에 네. 4월 말쯤에는 좀 팔아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을 서로 이렇게 좀 했었는데 네. 어떻게 딱 맞춰서 네.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함께 또 몰리면서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야 어떤 식으로든 셀인메이라는 말이 맞게 떨어지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다며요. 저도 안 해봤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돌려보면
주로 이제 5월 달에서부터 한 10월 달까지는 시장이 별로 안 좋았대요. 네. 통상적으로, 전통적으로. 특히 이제 5월 달은 특히 더 안 좋았다. 이런 게 있으니까. 뭐 그런,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보니까 4월 달에 우리가 배당금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당금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증시 주변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투자해서 끌어올리고 나면 5월 달부터는 새로운 모멘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퀀트 하시는 분들이 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희 네. 출연자 가운데서도 네. 그래서 자기는 4월 23일 날 주식을 매도할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지난날 했었는데 싸우셨어요? 다음 주 월요일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은 11월 달에 산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연초에는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시작하니까 대체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또 4월 때는 배당금 들어오고 뭐 그런 부분들이 또 1분기 실적들도 나오고 뭐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돼서 그다음에 또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면 또 배당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되면은 뭐 주가가 좀 뭐 전망이 안 좋더라도 배당 수익이 높은 주식들은 뭐 배당을 받고 넘어가자 이런 게 있으니까 아마 계절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번에 사실 코스피 2,500을 네 번째 돌파 시도해가지고 네.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강하게 안착하는 모습들이 네. 보여서 많은 분들이 조정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이런 식의 전망을 했는데 네. 일단 오늘까지 나오는 모습을 네. 보면 좀 겁이 나기는 해요. 많은 분들이. 그게 코스닥은 조정이 좀 겁나는데 코스피는 사실 별로 안 빠졌잖아요. 그래요? 네, 코스피는 별로 안 빠졌습니다. 그 뭔가 코스닥이 이렇게 빠지면서 코스피도 같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개인 투자가들은 아무래도 개별 종목을 많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빠지면 시장이 무지하게 나쁘다고 느껴지는데 코스피는 오늘도 보면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네. 지금 그렇다면 이번 어떤 네.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큰 어떤 깊은 조정,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다시 하락장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고민들 이거는 아직은 좀 할 네. 필요가 없을까요? 저는 코스닥은 조금 좀 깊이 있게 빠질 수도 있다고 봐요. 워낙 그 많이 올라왔고 급하게. 왜냐하면 이제 보통 올라올 때 오르고 조정받고 오르고 조정받고 오르고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장은 탄탄하기 때문에 잘 안 무너지는데 오르고 약간 또 오르고 이렇게 쉬지 않고 달려온 것들은 매물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바뀌면 좀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근데 뭐 벌써 한 이틀 사이에 무지하게 빠지잖아요. 특히 뭐 2차 전지 소재 업체 이런 것들은 위에서 고점에서 보면 한 20% 30%씩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조정은 있을 수 있겠다. 거기에다가 이제 신용도 지금 꽉 차갖고 뭐 추가 신용이 안 된다고 하면 더 밀려버리면 그 신용 물량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조금 조정을 염두에 둘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그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차별화된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코스피는 사실은 뭐 크게 오른 게 없잖아요. 그리고 코스피의 지수를 주로 이제 지수 쪽을 영향을 주는 것들은 대형주인데 그게 뭐 반도체 관련 주식, 그 다음에 2차 전지인데 뭐 최근에 이제 뭐 포스코 퓨처엠인가 그런 뭐 그런 종목들 빼놓고는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간 게 없으니까 거기는 뭐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는 오히려 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가 뭐 조정은 받더라도 뭐 거의 급락하거나 그런 모양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네.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라든가 여기에 너무 쏠림 현상 그렇죠. 그걸 과열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한편에서는 그게 그냥 우리 시장 아니야? 뭐 네. 예전에는 삼성전자만 오를 때도 있었으니까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우리가 지금 시장 네. 이게 이해를 해야 될지. 네. 근데 저는 좀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선 이제 2차 전지 소재,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양극재 업체 이런 쪽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면에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지금 성장하는 섹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성장하는 섹터가 별로 없는데 2차 전지 소재 쪽은 성장을 강하게 하니까 그리고 보여주니까 그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쪽을 보면 뭐 그쪽에 간다, 올라간다, 장기 투자하는 게 충분히 뭐 괜찮다, 뭐 템버거 10배 간다, 뭐 이러면서. 근데 그 스토리텔링이 누구나 들어도 굉장히 간단명료하고, 그래 상식적으로 납득이 돼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걱정되는 게 이런 거죠. 최근에 보면은 이제 반대되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냈잖아요. 반대되는 얘기들을.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성장주는 늘 그 나레이티브가 좋아요. 늘 보면.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납득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거의 저는 생각할 때 패턴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지난 몇 년 동안만 보더라도. 우선 코로나 때는 바이오 주식들이 무지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그러면 그게 이상했느냐? 그때 상황에서는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보면 이상하죠. 근데 그때 상황에서는 그 나레이티브가 되게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설득력이 없는데 사람들이 사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뭐 10배, 100배씩 올라갔잖아요. 그 주가들이 지금 엄청 빠졌죠. 근데 이제 뭐 이런 소재, 2차전지 소재 업체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오 회사들은 기대감이 엄청 컸던 거고, 그 다음에 뭐 제대로 한 방 하면 진짜 뭐 날아간다 이랬던 건데. 그리고 또 코로나가 끝나면서 그렇죠. 백신 뭐 관련된 그렇죠. 진단 키트라든가 이게 그렇죠. 수요가 확 주니까. 그렇죠. 근데 뭐 시젠 같은 주식이 30만 원 갔다 지금 3만 원이니까 10분의 1 됐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2차전지 소재는 향후 5년 동안은 뭐 매출이나 이익은 계속 늘어날 테니까 이제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플랫폼 주식도 똑같았거든요. 그때도 카카오 올라갈 때, 네이버 올라갈 때 스토리텔링 다 비슷했거든. 똑같아요. 지금도. 왜냐하면 스토리텔링은 다 좋아. 그다음에 제가 과열이라고 보는 거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최근에 보면 2차 전지 소재 뭐 한다고 발표하는 회사들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정관에 넣는 회사들. 정관에 사업 목적이 추가하잖아요. 그러면 막 주가가 막 하루에 상한가 가고 그러잖아요. 못 들어보는 회사인데. 그거 과거에 똑같았어요. 바이오 회사 때도 똑같았고. 사명 바꾸고. 더 멀리 보면은 화장품, 우리나라 화장품이 이제 중국이 이제 우리 이제 아모레퍼시픽하고 그다음에 LG 생활건강 후 이런 것들이 잘 팔리면서 중국 스토리가 엄청 많았거든요. 차이나 스토리가. 그때 또 모든 회사들이 정관에 화장품 사업한다고 넣으면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패턴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과열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나타나는 현상이 되게 비슷하다. 그러면 뭐 정관에 뭐 2차전지 소재하겠다 이런 회사들이 그럼 다 성공할까? 저는 어떤 의도가 좋지 않은 의도가 있다고 봐요. 시장 안에서. 그렇게 해서 자기 회사 주가 올라가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 편승하면 그 자기의 소중한 돈을 많이 잃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요새 보면 뭐 리튬 광산한다 이런 얘기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거 없었냐 옛날에 있었거든요. 옛날에도 아프리카에 가서 다이아몬드 광산한다 이래갖고 주가 엄청 올라가는 회사가 있었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야. 검찰 조사 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패턴이 이 어떤 섹터가 과열될 때 보여주는 그러니까 원래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주가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랄까 싫어할 때 그때가 이제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싫어할 때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될 거야 안 될까 이러면서 덜컹덜컹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마지막에는 열광 속에서 발산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열광 속에서 꽃을 피우고 시드는 거거든요. 주가라는 게 패턴이 다. 근데 이제 지금이 보면 전형적으로 그런 패턴의 끝이잖아요. 지금 확 해서 지난주인가 언제 보니까 포스코 그룹주가 다 상한가하고 그런 거 보셨나요? 네. 네, 보니까 시가총액이 큰 포스코 홀딩스 뭐 이거만 많이 못 올라갔고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옛날 포스코 케미칼이죠. 그게 한 10몇 프로 오르고 뭐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은 옛날로 치면 포스코 강판 뭐 포스코 DX라고 DX가 그게 포스코 ITC거든요. 그런 것들 옛날에 그런 것도 다 상한가예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무슨 에코가 가니까 에코 이름 붙은 다른 회사도 있거든요. 에코 플라스틱 뭐 이런 회사도 그렇죠.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전형적으로 이 주가가 발산하는 국면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더라. 근데
그러면 그때 따라 들어가면 괜찮냐? 위험하죠. 저는 생각에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남의 얘기는 참조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 2차전지 소재 이 주가를 적어도 연말까지는 아마 고점을 못 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증권의 그 김현수 애널리스트가 리포트에 에코프로를 분석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5년 동안의 향후에 성장되는 펀더멘탈의 가치를 다 끌고 왔다 이미. 그러니까 5년 뒤 것까지는 다 반영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후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했던 물론 이제 그 가정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야기했던 게 에코프로의 적정 주가는 45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80만 원 같은 게 금방 순식간에 지금 오늘 60만 원도 깨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80만 원에 산 사람은 그 순식간에 그 한 30% 날아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저는 비교적 지금 양론이 팽팽하게 있는데 저는 그 조심해야 한다는 쪽에 저는 그쪽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비즈니스 밸류 체인을 봅시다. 그러니까 일단 전기차 시대가 앞으로 성장할 거다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핵심이 배터리다 동의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의 핵심 소재가 양극재다 동의해요. 매출이 늘어난다. 왜? 수주가 확실하니까 동의해요. 그런데 주가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결국은 이 회사가 얼마나 미래에 돈을 벌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창출, 캐시플로우, 미래 현금 흐름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가 이론적으로 보면 주가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제가 보면은 그러면 그 매출이 늘어나는 건 오케이인데 과연 그 돈을 계속 잘 벌 수 있을 거냐. 이제 그 부분에서도 퀘스천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비즈니스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늘 고객하고 가까운 쪽부터 돈을 벌어요. 그건 뭐 최종 판매.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시간이 지나가면. 일시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지금도 보면 어쨌든 돈을 지불하는 사람은 소비자잖아요. 그렇죠. 소비자가 돈을 지불하면 누가 돈을 많이 버냐? 그럼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많이 벌어요.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제일 높아요. 이 밸류 체인에서.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2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최근에 영업률이 낮아졌다고 해서 주가 박살나는 거거든요. 조금 낮았는데. 그 다음에 버는 회사가 보면은 배터리 회사예요. 그러면 LG 에너지 앤소울 같은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한 10%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양극재거든요. 그럼 양극재 회사들이 무지하게 지금 입장이 좋다는데 에코프로비엔 같은 거 보면 영업이익률이 한 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그 밑에 또 뭐 전구체, 그 다음에 광물이 최고다 그러는데 뭐 광물은 이제 저 밑단에 있는 거죠. 밸류체인에. 전 생각에 일시적으로는 뭐 리튬을 만드는 회사들이 좋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그 산업이 정상화됐을 때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자동차 회사를 봐요. 그럼 현대자동차가 제일 돈을 많이 벌고 그다음에 1차 벤더가 있잖아요. 1차 부품 회사, 현대모비스 뭐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럼 또 2차 벤더가 있잖아요. 그 밑에 붙어 있는 회사들. 그럼 여러분들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어디가 높냐 이거죠.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면 비즈니스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고객에 가까운 쪽부터 돈을 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양극재가 뭐 무지하게 좋다며요. 지금 뭐 오히려 쇼티지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과점이래요. 그런 상태에서도 영업이익률이 6%면 그러면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저는 뭐 예를 들면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것들 포스코 특히 요새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 그 보니까 PER이 올해 2023년도 예상 PER이 100배예요. 그 다음에 PBR이 15배쯤 돼요. 그러면 제가 생각엔 지금 PER이 높아도 5년 뒤에 10배가 늘어난다고 하면 이런 얘기 하는데
보통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우선 10배가 매출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익이 그렇게 늘어날까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계속 설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증자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고정비 부담도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갖다가 그 이익을 우리가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에는 그런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할인율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5년 뒤에 영업이익이 10배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현재 가치는 할인을 하면 훨씬 작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볼 때 PER은 변동해요. 매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주가가 싼가 비싸냐를 볼 때는 PBR을 보거든요. 근데 PBR이 15배? 그건 너무 비싼 거죠. 제조업인데. 영업이익률이 지금 뭐 10%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PBR을 높게 주는 주식들은요. 예를 들면은 이런 그 고정비 부담이 별로 없는, 예를 들면 뭐 소프트웨어를 하는 회사라든가 플랫폼 회사라든가 바이오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는 PBR을 높게 줘요. 왜냐하면 갖고 있는 자산이 공장이 아니고 사실은 기술이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PBR을 높게 줘도 되는데 어쨌든 제조업인데 제조업을 PBR을 15배씩, 20배씩 그거는 제가 보기엔 무리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뭐 양쪽의 논쟁을 보니까 리튬 가격에 대한 그 가정이 서로 이제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지금 리튬 가격보다 훨씬 미래 리튬 가격을 낮게 잡았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제가 리튬 가격을 이렇게 보니까 그 리튬 가격이라는 게 한 10배 넘게 올랐더라고요. 지난 몇 년 동안에. 그랬던 게 최근에 보면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네. 빠져서 반토막 이상 빠지고 있는데 더 빠질 것 같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리튬뿐만 아니라 사실 리튬은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전기차가 갑자기 이제 늘어나면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근데 대부분의 이 커머더티 원자재 가격이 코로나, 네. 우크라이나 전쟁 그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엄청 올라갔다 떨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천연가스 그거 10배 이상 올라갔다가 지금 완전히 그 10분의 1 가격으로 다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 애널리스트가 리튬 가격을 낮게 가정했다고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정상화가 되면 그 가격도 떨어질 거라고 본 거죠. 근데 네. 그 떨어진 가격이 고점 비하면은 낮지만 옛날 저점 비교하면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보면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이 양극재 회사들이 수준은 받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건이라는 게 원가 연동제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1분기 실적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실적이 나올까? 2분기에도 만약에 실적이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 나오면 사람들이 갸우뚱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뭐 하여간 전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또 다른 논리 중에 하나가 뭐 에코프로는 다르다 이런 얘기 하는데 다른 뭐 카카오나 이런 회사들이 이슈가 됐던 것들이 다 자회사 상장하면서 이슈가 됐는데 뭐 물적 분할을 하는 게 아니고 있는 자회사를 상장하기 때문에 사실 밸류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회사가 상장을 하면 근데 이제 정확하게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 안 해봤으니까 근데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비상장일 때보다는 상장됐을 때 그 기업 가치가 더 높게 평가받으니까 네. 그렇긴 한데 이미 에코프로는 충분히 그 정도의 밸류를 받은 게 아닌가.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도 지주회사거든요. 네. 홀딩 컴퍼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자회사 가치를 갖다가 적정하게 할인해서 그 회사의 PBR을 적용하는 게 맞는데 지금 에코프로의 PBR이 지금 한 8배 정도 되거든요. 2023년도 반영해서 네. 포워드로. 그런데 다른 회사의 그 지주회사들은 다 할인돼서 거래되거든요. 한 0.5배, 심하게는 0.3배. 근데 여기는 다른 회사보다는 10배 이상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회사 상장할 때 별 문제가 없느냐. 그럼 자회사 상장을 하겠죠. 에코프로가. 왜냐하면 에코프로가 앞으로 계속 말하자면 지금 수주한 물량을 맞추려면 설비 투자를 계속 늘려야 되거든요.
그 설비 투자를 늘리려면 지금 돈 좀 몇천억 버는 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증자를 하든가 뭐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결국 지주사에서 이 비상장 회사를 상장시켜서 캐시화 시켜서 그걸 활용해서 뭐 예를 들면 에코프로비엠을 그 증자를 하면 지분율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들어가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주회사들이 저평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블 카운팅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회사를 위에서 올리면 얘도 또 평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블 카운팅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가 저평가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LG화학이 그 물적 분할을 해서 LG 엔스를 올릴 때 그런 이슈 때문에 시끄러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도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아마 내가 보기에는 뭐 적정주가 45만 원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그 성장 스토리는 저는 뭐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맞다고 보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나레이션 다 뭐 동의하고요. 그렇지만은 결국 주가는 밸류에이션이다. 주가가 그러면 싸냐 비싸냐. 그러니까 저희가 그 벌써 40년 넘었는데 제가 대학원에서 그 투자론을 배울 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꼭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좋은 주식은 아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비싸요. 그럼 주식으로서는 안 좋은 거지. 근데 별로 안 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무지하게 싸. 그러면 좋은 주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하시는 분들도 늘 밸류에이션을 염두에 두고 이게 좀 객관적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제가 최근에 보니까 양쪽 이게 저도 유튜브를 보니까 이게 지금 경제 현상이잖아요. 네.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정치판 같아. 보니까 막 싸워. 막 싸우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남의 의견을 내가 꼭 이길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 생각대로 투자하면 되는데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참조하면 되는데 그거를 논리적인 논쟁보다는 뭐 협잡, 뭐 짜고 친다 막 이런 식으로 좀 이 정치꾼들이 하는 식으로 막 서로 치고받고 하니까 좀 하여간 과열은 과열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과거의 버블 역사를 보면 네,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또 진단, 네. 또 바이오서부터 네. 시작해서 또 플랫폼 기업, 네. 카카오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왔던 것처럼 네. 이것도 하나의 그런 현상일 수 있으니 차분하게 좀 네. 그 평정심을 가지고 좀 조사를 네. 해보자. 그러니까 그 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산업이 다 버블이었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과열된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시기에는 다 모든 게 장밋빛이었는데 그 시기에 투자하면 돈을 잃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좀 침착하게 그러니까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누가 봐도 이거는 지금 과열이니까 한 템포 죽이시는 게 좋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생각이 서로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네. 네,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한번 차분하게 네. 생각해 보시고 그렇죠. 네, 자신의 소신에 맞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결정하시면 되겠죠.